그 교과서를 약간 그 난이도 순서대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원 교과서가 제일 좀 쉽고, 그다음이 상우, 그다음이 이제 영석 이 순서로 배치를 했는데 앞에 교과서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뭐 교과서 문제들이고, 특히 또 이제 밑에 있는 요런 그 활용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줌특강 같은 데서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상용 로그표를 나눠준 이유는 이제 요런 거 풀어보라고 상용 로그표를 나눠준 겁니다. 못 받았니? 자, 로그 416을 구하려고 그러면 상용 로그표에서 우리가 얼마를 찾아야 되겠니? 상용 로그표에 416은 없잖아. 그지? 상용 로그표에서 4.16을 찾으면 되죠. 찾아봐. 로그 4.16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0.6 1 92 6191 맞아? 자, 그러면 이 로그 4.16이 0.6191이다 라는 걸 활용해서 로그 416의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이 하나, 로그 4.16이 요거면 로그 416은 얼마지? 맞아요. 그쵸? 맨날 얘기하는 거다. 로그 안에서 4.16이 416이 됐으니까 승원아 몇 배 한 거예요? 100배를 했죠? 로그 안에서, 상용 로그 안에서 100배를 했다는 건 로그 밖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을까? 뭐라고? 혜원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로그 안에서 100배를 했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가면서 곱하기 100배. 그러면 로그 밖에서는 어떻게 해준다는 뜻일까? 그렇지. 들었니, 승원아? 어떻게 한다고? 더하기 2를 하는 거야, 더하기. 그럼 답은 뭐야? 2.619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이건 뭐 상용 로그 하면서 우리가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표에서 그냥 찾아서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39번 39번 문제. 요거는 어떤 광원으로부터 D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각 강도, 요게 감각 강도래요. 감각 강도를 나타내는 식이 로그 A제곱분의 H인데, 감각 강도가 3일 때의 거리가 있고요. 감각 강도가 3일 때의 거리. 그 다음에 감각 강도가 1일 때의 거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문자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는데,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가 D니까 그냥 간단하게 D에다가 밑에 첨자만 달아주자. 자, 감각 강도가 3일 때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요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를 D3이라고 할게요. D3. 그러면 형진아, 요거는 뭐라고 잡자? 감각 강도가 3일 때의 거리를 D3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감각 강도가 1일 때의 거리를 D1로 잡는 게 그치? 맞겠지? 그러면 그렇게 잡아줬을 때, 자, D3부터 감각 강도가 3일 때, 자, 그럼 감각 강도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니까, 자, 감각 강도가 3일 때,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왜 이러고 썼냐? D인데, 그지? 자, 요 D 자리가 방금 우리가 D3라고 잡았으니까 D3의 제곱 분의 H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 강도가 1일 때, 그럼 1일 때의 식은 D1 제곱분의 H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렇게 두 식을 쓸 수 있고, 우리는 이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 뭘 찾고 싶은 걸까요?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뭐지, 정건? 맞아. D3가 D1의 몇 배인지 그걸 물어봤으니까 결국 D3를 D1으로 나눈 값이 얼마야? 이걸 지금 찾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요런 값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 두 식을 강혁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야 되겠지. 그쵸? 나눠봅시다. 뭐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나누기가 편하니까 일단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나눠봐. 나눠보면 뭐가 돼, 강혁아? 3분의 2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누기 이거 했다 그러면 3이 되는 거고,
이거 나누기 이거 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h는 어떻게 되겠어? 사라질 거고 요거 분의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d3분의 d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우리가 d3분의 d1 이게 얼마인지만 찾으면 그 뒤집으면 답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제곱만 없애주면 되죠. 그러면 d3분의 d1의 값이 얼마야, 강혁아? 루트 3인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루트 3의 뭐 이상하다. 저는 앞에 로그가 있는데 아, 로그를 내가 안 썼구나. 그래서 이상했구나. 그럼 빼는 게 맞죠? 그래, 뭔가 허전하더라. 그죠? 빼면 이쪽이 얼마가 돼요? 뺐으니까 2가 되고, 그러면 이제 로그 안에서 얘랑 얘가 나눗셈이 되는 거지. 얘랑 얘가 나눗셈. 그러면 로그 있고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아까 쓴 것처럼 뭐가 될까? D3분의 D1의 제곱 아닌가? 이렇게 되지 않나? 그죠? 맞지? 그러면 여기 2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반대쪽에 있는 2랑 약분되면서 1은 로그 D3분의 D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놈의 값이 소연아 얼마란 얘기? 요 값이 얼마란 얘기? 로그 얘가 1인데 얘가 얼마란 얘기? 10. 그치? 얘가 10이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것을 뒤집은 거니까 답은 뭘까? 10분의 1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런 문제도 오늘 그 호원 교과서에 있는 그 활용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지 보면 아마 이거 교과서에서 본 건데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만 살짝 바꿔서. 그치? 맞춰야지 이런 거는. 40번도 한번 해볼게요. 40번. 강혁아 풀었니 40번? 네. 어떻게 풀었니? 그냥 대입했는데 겉보기 등급이 소문자 m인데 m 자리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지금? 3 넣어야 되고, 그지? 절대 등급을 대문자 m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집어 넣었을 때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x가 얼마야? 이게 지금 질문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문자를 뭐 여러 개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요 식에다가 지금 알려준 상황이 딱 한 가지니까 그대로 집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인혁이가 한번 불러줘.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와? 3 플러스 2가 5 로그 x 마이너스 5. 여기서 내가 이 x값 구하면 이 x값이 곧 이 문제의 그냥 답인 거죠. 이게 몇 광년 떨어졌냐를 나타내는 문자니까. 그지? 그럼 계산할 때 어떤 순서로 할까, 강혁아? 그럼 이쪽이 10. 그렇지. 5로 나누면 결국 로그 x는 2. 그죠? 그럼 승훈아, 이게 상용 로그거든. 로그 10의 x가 2야. x는 얼마게? 로그 10에 x가 있는데 x가 얼마야? 예. 그래. 얘들아, 승원이 옛날에 잘했다. 네, 우리 근데 상용 로그까지 안 알려주셨어. 아, 그럼 너 상용 로그를 처음 보니? 그건 아니, 그리고 이거는 상용 로그를 안 배웠어도 그냥 로그의 얘기잖아. 너무 옛날 유적이. 봐봐. 10의 제곱이 x야. 알았니? 로그는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밑에 반대편 제곱이 진수랑 같은 거야. 그럼 10의 제곱이니까 x는 얼마야? 100인 거야. 그래서 백광년이 답입니다. 백광년.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요? 41번. 이것도 예전에 우리 그 줌특강에서 했었는데 41번에 1번은요 그냥 그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니까 2번의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밝기가 처음에 1000이었는데 한 장 통과할 때마다 5% 감소. 이거 진짜 많이 했지, 그지? 몇 프로 증가, 몇 프로 감소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소수가 탁 떠올라야 되잖아. 5% 감소면은 서준아 얼마가 떠올라? 0.95가 떠올라, 그치? 그래서 처음 밝기에다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0.95가 곱해지는데 10장을 통과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10제곱을 붙여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놈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죠? 호철아, 내가 찾고 싶은 값을 뭐라고 해놓고 출발하면 좋아? 이걸 이제 막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를 막 취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찾으려고 한 게 뭐였는지 까먹는 거,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이거를 K라고 잡고 우리는 K 값을 찾는 거야. 이렇게 내가 구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취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면은 여기 이렇게 로그 붙고요. 여기도 상용 로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을 윤호야 쪼개면 앞에 건 얼마야 그냥? 2라고? 3. 그 다음에 뒷부분 뭐라고 쓸까? 10 내려오고 로그 0.95 그쵸? 요게 지금 로그 K하고 같은 건데 자 문제에서 9.5 알려줬다. 로그 9.5 혜원아 로그 9.5가 0.9777이에요. 그러면 로그 0.95 요놈의 값은 얼마일까? 제발 모른다고 하지마. 로그 9.5가 0.9777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로그 0.95지 그치? 자 이거 얼마일까? 얘한테서 1을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한테서 1을 뺀 값이 얼마예요? 일단 마이너스 0.0223 맞아요. 그죠? 마이너스 0.0223 여기 나와야 돼. 영진. 그래서 앞에다가 10 곱하니까 어떻게 되니 영진아? 마이너스 0.223 맞죠? 그럼 앞에 3이 있었으니까 3 마이너스 0.223 얘가 로그 K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두면 안 돼 그치? 요걸 요렇게 두면 활용할 수가 없다. 빼세요. 여기서 빼면 얼마 돼? 2. 얼마? 77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2.777 이게 로그 K하고 같은데 자 성은이가 한번 해보자. 여기 0.777이 나와있지 성은아. 여기 0.777 0.777이 2.777이 됐으니까 2를 더해 놓은 거잖아 로그 밖에서. 그럼 로그 안에서는 무슨 변화가 생겨요? 100을 곱해. 맞아 100을 곱해. 그래서 5.984에다가 100을 곱한 게 K값이니까 K의 값은 598.4라고 써야 됩니다. 그쵸?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K로 잡는 거 그리고 로그 취해서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는 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35쪽에서는 가뿐하게 이 문제 하나만 풀고 지나갈게요. 자 50번 어떻게 풀까 얘들아. 50번 35쪽에 50번 아이디어를 좀 줘봐. 50번 맞아요. 분모와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니? A 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치 미지수가 2개에서 1개가 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지금은 A의 X제곱도 있고 A의 마이너스 X제곱도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A의 X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재현아 분모가 뭐가 돼? 그쵸 이렇게 되고 분자는 그치 요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식이 A의 2X제곱이라는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식처럼 바뀔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분모 분자에 a x제곱을 곱해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 빨간 애를 찾기 위해서, 요럴 때 분수 하나 만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x자로, 그죠? x자로 곱해 3을 요쪽에다가, 그럼 요걸 요쪽에다 이렇게 곱해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a의 2x제곱 플러스 3은 4 곱하기 a의 2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윤정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요 놈을 넘겨주고 요 놈을 넘겨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좌변이 뭐가 돼? 7은 뭐랑 같다? a의 2x제곱 하나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4x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윤호야 어떻게 한 게 답이야? a의 4x제곱을 구하려면 얘를 제곱을 해야죠. 그죠? 이렇게 제곱해서 답은 49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제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a x제곱 같은 걸로 곱하거나 혹은 나누거나 해서 우리가 좀 활용하기 편한 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36페이지에 57번 봅시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2주 전인가? 문제가 아니었나? 아무튼 요 라인에 있는 문제들 57, 58, 59, 60 요 라인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봤거든요. 자, 5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발하면 좋을까요? 4의 a분의 1제곱이 얘하고 같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요놈과 요놈 양변에다 어떻게 해볼까? 양변에 a제곱을 씌워보는 거죠. 그죠? a제곱을 씌워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그냥 4가 되겠고, 요쪽은 이제 1000의 a제곱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요거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호철아 얘랑 얘한테는 양변 어떻게 해볼까? b제곱을 해보는 거죠. 그죠? 지수에다 b를 붙여보자는 얘기야. 그럼 이쪽은 뭐만 남아? 25만 남고, 이쪽은 뭐가 될까? 1000의 b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두 줄의 식을 형진아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죠. 그쵸? 두 줄을 이렇게 곱해주면 좌변은 100이 됐고요. 우변은 뭐라고 쓸 수 있니 형진아? 그렇죠. 1000의 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이 모두 다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답을 찾은 거죠. 자, 100은 10의 제곱이고 1000은 10의 세제곱의 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2가 3 곱하기 a 플러스 b하고 같은 거잖아. 2가 3 곱하기 a 플러스 b.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윤회 얼마다? 3분의 2다. 그치? 요 순서로 푸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풀어봅시다. 아, 이거 58번은 주말에 있었죠? 일요일날 우리 풀지 않았나? 맞죠? 58번 그럼 해보시고 59번도 있었나? 네. 아, 그랬니? 60번도 있었나? 네. 61번 없었죠? 네, 요거 때문에 내가 상용 로그 표를 준 겁니다. 자, 61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61번 상용 로그 표를 동원해서 자, 답은요 마이너스 5.017입니다. 맞았어? 맞은 사람? 2명? 성은이 맞았어? 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 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자, 당연히 이제 x랑 y 자리에다가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 집어넣으면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가 할 거는 10 로그 200분의 63 이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부분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걸 이제 찾으려고 할 때 이걸 막 로그를 막 쪼개가지고 로그 63 빼기 로그 200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푼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푼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용 로그 표를 쓸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수든지 다 그 로그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럼 굳이 이걸 쪼개서 풀 필요가 있나? 한 방에 그냥 표에서 한 방에 찾아내는 게 제일 편하잖아.
상용 로그표 자체는 다 근사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개의 값들을 서로 연산해서 계산하면 그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200분의 63이면은 이거 1000분의 5배 하면은 315잖아요. 그럼 이거는 10로그 0.315 아니야? 물론 상용 로그표에 로그 0.315는 있어 없어? 요건 없어요. 하지만 얼마가 있어 상용 로그표에? 3.15는 있잖아. 로그 3.15.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용 로그표에서 로그 3.15를 찾는 거야. 이게 얼만데요? 찾아봤을 거 아니야. 4984 4983. 자, 로그 3.15가 이겁니다. 그러면 0.315 0.315면은 자, 로그 안에서 지금 나누기 10을 한 거니까 얘한테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1을 뺀 값. 여기서 1을 뺀 값이 요 로그의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5017인가? 이렇게 되죠. 5017. 그럼 거기다가 10배 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5.0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상용 로그 표를 보면서 푸는 연습도 해봐야 돼. 문제에서도 왜 그런 거 있죠? 표를 통째로 주진 않지만 이렇게 일부분 발췌해가지고 줄 때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값이 뭔가 계산할 수 있어야 찾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로그 값만 잘 찾으면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38페이지에 검증의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자, 68번의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점근선 반드시 표시하시고 점근선과 그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의 정의역과 치역도 같이 써주세요. 69번에 1번과 2번 둘 다 그래프 한번 그려봐. 자, 그려봅시다. 아, 이 그래프 얘기는 진짜 할 때마다 속상해. 오늘은 다들 그리겠지. 맨날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항상 내 생각 밖에 못 그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 자, 여러분 여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지금 그냥 평행이동만 시킨 거죠.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긴 거죠. 아까 여러분 그 15분짜리 개념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 로그 함수는 어떤 평행이동이 더 중요하니? X축 이동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얘에 의해서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니까. 자, 여기 그려져 있는 기본적인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누구예요? Y축이죠. Y축. 식으로는 뭐야? X는 0이 점근선이죠. 그럼 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다면 그 점근선이 왼쪽으로 두 칸만큼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려는 함수의 점근선은 일단 여기에 있죠. X가 마이너스 2다 라는 요 선에 있고요. 그럼 우리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왼쪽으로 두 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갈 거니까 요렇게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다.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되는 게 점근선 표시 꼭 해주셔야 되고 이 그래프의 방향이 요렇게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이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나요? 이런 질문 할 수 있다고요. 4분면을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핵심이 뭐다? 키워드가 Y절편이야. Y절편 찾아보면 다 확인됩니다. 지금 이 녀석도요. 자, 얘가 3, 4분면을 지나가니 안 지나가니 그 질문은 결국 이 그래프의 Y절편이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0보다 위에 있으면 3, 4분면 안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손으로 그린 거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조금 더 아래로 지나가면 3, 4분면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3, 4분면을 지나나 안 지나나 확인하는 방법은 Y절편의 값을 정확히 구해보는 건데 Y절편은 어떻게 찾지? X에 0 넣죠? X에 0 넣어요. 그럼 X에 0 넣어보면 이 함수의 Y절편은 로그 3분의 1에 2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로그 3분의 1이면은 3으로 만들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로그 3의 2 플러스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입니다.
그죠? 왜냐면 로그 3의 2라는 숫자는 1보다 좀 어떤 숫자야? 1보다 좀 작거든. 로그 3의 3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0점 몇에 플러스 1한 거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럼 내가 그린 그래프처럼 이렇게 양수 지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얘는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아.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잘 그렸다면 자 정의역, 치역 다 대답할 수 있어야죠. 정의역은 여기서 끊어졌잖아.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이쪽만 그렸잖아. 그러면 서준아 정의역은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인 거죠. 맞죠? 요 라인보다 오른쪽이니까. 그 다음에 강혁아 치역은 뭐예요? 맞아요. 치역을 가지고 막 얼마보다 클까 고민하면 안 돼. 로그 함수는 원래 치역이 뭐야? 로그 함수는 원래 치역이 실수 전체 아니야? 그럼 그걸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치역의 범위가 제한이 생겨? 아니에요.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자, y절편 찾는 거야. 이 그래프의 y절편을 찾아보면 y절편이 여기다 엮는 거잖아. 그럼 로그 3분의 1에 2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로그 3의 2라는 숫자가 1보다 약간 작아. 0점 몇이야.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1 더했으니까 이 전체는 플러스 0점 몇 아니겠어? 그러니까 y절편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지금 그려놓은 이 파란 그래프처럼 0,0보다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3, 4분면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비슷한 모양인데 y절편이 음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3, 4분면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y절편을 찾아서 판단하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간 모양을 바꿔준 다음에 그리면 되죠? 강혁아 하지마.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해서 강혁아? 그럼 이걸 x축 대칭해서 그렸어요? 네. 오. 저 그 마이너스 올린 다음에 x 플러스. 그럼 얘는 요 위로 이렇게 올려야지, 그지? 이렇게 올려야지, 그치? 왜냐면 이 안에가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1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못 그려요. 그쵸? 위로 올려가지고 이 식을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럼 소연아 얘는 여기 있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어떤 평행이동이 더 중요해? 둘 중에 하나겠지. x죠. x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뭐가 같이 움직여? 점, 근, 선이 같이 움직여. 원래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뭐야, 소연아? 원래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 y축이잖아. 식으로 표현하면 뭐고? 이 y축이 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에요. x는 0.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x는 0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통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길 거잖아. 그럼 여기에 새로운 점근선 이렇게 생기고 얘의 식은 뭐가 될까, 소연아? 그래, 이런 점근선이 새로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옮기면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아래로 한 칸.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요 파란 그래프가 요 놈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성은아, 정의역이랑 치역은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 그래프 그리는 게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제일 기본이에요, 얘들아. 그죠? 나는 그래프 안 그리고도 잘 푸는데요. 그 다 가짜 실력이야. 응? 어려운 문제 만나면 다 박살난다. 그래프 그릴 줄 모르면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쪽으로 가서 요거는 여러분이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75번 문제인데요. 함수가 3개 등장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세 개 등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번호를 붙일게요. 1번, 2번, 3번이라고 붙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1번, 2번, 3번 세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경진? 어때 보여? 3번만 다른 것 같습니다. 홍진이 생각은 그렇대요. 예안이는 어때 보여? 노현씨 지 혼자 풀고 싶은 거 풀다가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써놨잖아 큼직하게. 이 세 함수가 서로 어때 보이냐고요. 똑같지 않아요. 예안이는 세 개가 다 똑같은 것 같대요. 윤호는 어때 보여? 3번만 다른 것 같아. 강혁이는 어때 보여? 1번하고 3번이 2번만. 강혁이는 2번만 다르대요. 호철이는 어때 보여? 3번만 다르. 대세가 3번만 다른 것 같던데. 그러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다는 건가요? 저요. 뭐가 달라? 절대값이라서 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계속 달라요. 맞죠?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니 왜요?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고. 얘들아, 3번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길 것 같아? V자요. V자요? 아니 말고. 3번 그래프는요. 봐봐. 기본적인 로그의 그래프 그냥 그 2로그 2x 있죠. 2로그 2x의 그래프가 1 집어넣으면은 0이고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생기죠. 요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2번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3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3번 그래프는 자 생각해봐. x자리에 만약에 2번처럼 쓰여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2번 그래프는 x자리에 무슨 수밖에 못 넣니? 양수밖에 못 넣어요. 진수니까. 진수가 x니까. 근데 3번은요. 진수가 절대값 x예요. 그럼 내가 여기 x자리에다가 음수를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넣을 수 있어요. x자리에 음수 집어넣어도 절대값 때문에 진수는 양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똑같이 그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 얘랑 똑같은 애가 반대쪽에 또 생겨요. 자 얘랑 똑같은 애가 반대쪽에 이 모양 아니다. 자 이렇게 그지? 요렇게 하나가 또 생기는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3번의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1번 그래프가 얘들아 2번이랑 똑같은 거야? 3번이랑 똑같은 거야? 2번. 내가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처음 했으면 여러분들 2번이라고 말해도 내가 이해해 주겠는데 이거 우리 분명히 해본 적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안 했어요. 1번 그래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이 제곱을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1번과 2번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워. 근데 1번은 3번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진수 조건 따질 때 모양을 변형시킨 다음에 진수 조건을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수 조건은 처음 모양에서 따지는 거예요.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뭐냐를 판단할 때 이 처음 모양에서 정의역을 판단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지금처럼 진수 자리에 x제곱이 써있다면 내가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지. 마이너스 1 x자리에 집어넣어도 어차피 제곱되면 양수로 바뀔 텐데. 그래서 1번과 3번이 같은 겁니다. 1번과 3번이 같은 거고 2번만 다른 거예요. 알겠니? 이 시험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로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1, 2, 3번 그래프 중에 그러니까 특히 1번과 2번은 서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정의역이 달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정의역이 달라. 1번과 2번은 정의역이 달라. 1번은 정의역이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 거죠. 1번은. 근데 2번은 양수만 정의역인 거고. 그쵸? 그래서 1번이나 3번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 문제 다뤄서 낼 수 있어요. 잘 알고 가시고
자, 그럼 넘어가서 또 40페이지에 활용 문제도 봅시다. 실생활 문제 81번 한번 해보자. 81번. 아, 이거는 쉬워 보인다, 그죠? 답이 얼마일까요? 81번 한번 계산해봐. 아니요. 얘들아, 이런 문제를 그냥 다 통틀어서 반감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감기 문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냥 반감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어떤 원소가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때 이제 요 기간을 이 원소의 반감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반감기는 원소마다 갖는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무슨 막 그런 거 하잖아. 막 유물이 발견되면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건가 이런 거 막 추측할 때 이런 막 동위원소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500이 62.5가 됐잖아. 그럼 이게 반띵을 몇 번 한 거야? 2로 몇 번 나눈 거야? 3번 나눈 거예요, 3번. 2로 3번 나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 3번 지났다. 그럼 답은 뭐야? 그냥 5730에다가 곱하기 4만 게 답이에요. 그쵸? 단순한 개념인데 이걸 이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지. 500에서 한 번 반감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요게 과연 몇 번 곱해져야 62.5가 되느냐 이거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뭐 이것도 계산해보면 n은 3 나오지 당연히. 그래서 반감기가 3번 지난 거니까 5730에다 3만 곱하시면 답입니다. 답이 얼마 나와? 17190 이렇게 되죠. 17190 이렇게. 이제 너무 쉬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82번은 어떤 상품에 A1을 투자했어요. 처음 A1을 집어넣는데 T년이 흐른 후에 이익금이 요만큼이 됐대요. 요만큼이 됐어. 그럼 요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처음 투자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A에 90 넣으란 얘기죠. A에 90을 넣었어요. 그럼 그거 곱하기 3분의 4에 자 3분의 T제곱 이렇게 됐는데 그 값이 얼마가 됐다? 160이 됐다. 이게 식이에요. 이거는 뭐 로그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냥 90을 어떻게 양변 나눠주면 요쪽 값이 공하나씩 되면 9분의 16 아니야. 근데 그 9분의 16이라는 거는 3분의 4의 무엇이니까?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딱 쓰는 순간 뭐 끝났죠? 요 부분이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t는 얼마구나? t는 6이다. 그래서 6년 후 이렇게 되겠죠? 6년. 이 정도는 뭐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83번 한번 해봅시다. 네, 풀어봅시다. 83번. 숫자 잘 보이니? 50제곱근 2입니다. 분모가 50제곱근 2예요. 무슨 말인지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약간 말을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형진이가 문제구만. 나왔어? 이 문제가 만약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부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보셔야 돼요. 세 자리요? 세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잘 썼네. 이거 쓸 때 향기가 지속되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128분의 1보다 적으면 향기를 못 느끼는 거잖아. 그럼 지속이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세울 때 128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350이 어떻게 알았어? 향기가 350이 지속되는 어떻게 시간. 알았어? 크로스 체크해야지. 나를 바보로 하네. 너 조정식 다 풀어주죠. 뭔 소리야? 저는 내가 쳐다보기만 했지. 그렇게 쓰지 않았다. 너 그렇게 쓰면 절대 만점 못 받아서 쓰려. 저 이거는 이제 쌤이랑 비기면서 350 아니야? 아 쌤이랑 맞아요. 소리가 다 했어. 이게 여러분 답은 350인데 이게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식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개봉한 지 t시간 후에 기화가 되는 양이 50제곱근 2분의 1의 t제곱, 이게 기화가 되는 양인데 기화가 되는 양이 처음 양의 128분의 1보다 적으면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는 이 방향제가 향기를 못 낸다라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제의 향기가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기화되는 양이 처음 양의 128분의 1보다 어떨 때 우리가 향기를 느끼는 거야? 이게 이 12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향기가 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기가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하면 이거는 부등호를 이쪽 방향으로 해줘야, 요렇게 해놓고 t의 범위를 구해야 그게 향기가 지속되는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산할 때도 자 요거는 2의 몇 제곱이고 2분의 1로 할까? 2분의 1에 50분의 t제곱이죠. 그리고 요쪽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의 7제곱이죠. 그러면 꼼꼼하게 자 이제 여기서 2분의 1 뗄 거잖아. 요때 부등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뒤집어야 돼. 그치? 반대로 뒤집어서 50분의 t가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확한 식이고요. 그럼 너 50 곱하면은 t가 350 이하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이상이다라고 나오면 이상한 거죠. 350시간이 넘어가야 향기가 나?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350시간 이내여야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식을 써서 풀어야지 이게 제대로 푼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부등호의 방향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 자, 넘어가 볼게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는요, 우리 활용 문제는 오늘 많이 풀었으니까 91번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요런 문제가 문제집에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치환해서 푸는 문제. 자,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91번에 뭐 2번과 그러니까 91번 문제 전부 다 풀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총 2개잖아요. 91번에 둘 다 답 구해보세요. 자, 대부분 잘 풀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요거 풀다가 우리 강혁이가 질문을 했는데 2의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 위의 식은 요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인수분해해가지고 풀면은 1, 4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라지 x의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라지 x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2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치환하는 순간 어떤 범위가 생겨? 0보다 큰 범위가 생기죠.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바로 버려지는 거고 대문자 x가 4니까 자, 소문자 x는 2 한 개만 나오는 게 맞죠? 그쵸? 자,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2번 문제에서는 로그 2의 x를 우리 익숙한 t로 치환합시다. t로 치환했을 때 이제 요 식이 이렇게 되잖아.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인데 우리 강혁이의 질문은 이거였어. 그럼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해가지고 t 값이 이렇게 2개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질문이었어. 재현아 맞아 틀려? 아니죠. 왜? 왜냐면요, t는 아니 저기는 분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2의 x제곱 같은 것을 치환했을 때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이걸 꼭 붙여야 되죠. 그런데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을 때 이때도 t가 0보다 큰가요? 이때는 0보다 클 필요가 없죠. 그죠? 이때는 x 자리에 양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로그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t 값은 요 두 개가 다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로그 2의 x가 4다 이렇게 생각하면 x 값은 4분의 1 또는 16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43페이지에 오늘 숙제는 43까지다 얘들아. 숙제가 43까지인데 자 99번에 요거 여러분 문제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내용 있지 않아요? 문제 딱 읽자마자 아 이 문제 그건데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1,1과 2,2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제 요거 생각나는 사람은 수업 잘 들은 거고 이게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역함수를 그렸을 때 역함수가 이렇게 지금 로그 함수랑 만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그 포인트에 항상 꼽살이 끼는 애가 누구였다? 항상 꼽살이 끼는 애가 y는 x였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x좌표가 1인 점과 x좌표가 2인 점에서 만났다면 1, 무조건 얼마? 1, 2, 2 이 두 점을 지나간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요 값이랑 요 값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쵸? 요게 생각이 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43까지 풀어오시고 오늘 실전 테스트 꼭 다 풀고 마무리하기. 알겠죠? 실전 테스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안 된 거 하세요.